투자보다는 인문학이 중요하지 하는 사람들은요, 지적 허영심 채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리고 음악 해가지고 투자에 뭔 도움이 돼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저는 솔직히 투자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 공부를 안 하고 딴 걸로 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활러님들, 강왕국입니다. 투자를 잘하려면은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투자 공부 말고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X에서 브랜돈 바일로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어요. What's the best non-investing activity that dramatically improved your investing performance? 그러니까 당신 투자 성과를 극적으로 개선한 최고의 비투자 활동, 그 투자와 관계없는 그 최고의 비투자 활동이 무엇이었나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투자 활동이라는 거는 트레이딩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책이나 유튜브 세미나 뭐 이런 걸로요. 또는 백테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답변이 매우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체스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도 겸손하지 않고 지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별로 겸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체스판에서 얻어 터지면은 자연스럽게 겸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요 체스 라이프에서 33,218패를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내 통계거든요. 내가 100판을 두면은 45판을 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하찮은 체스판 요 안에 있는 수법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금융시장, 이 거대한 금융시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하찮은 미물인가 이런 거를 제가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죠. 체스를 두면요. 딴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일단 독서와 학습이 가장 많았습니다. 18명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공부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사람들 주장은요. 이제 철학, 심리학, 뇌과학, 금융 역사, 위대한 투자자들의 전기, 소설과 고전 문학 이런 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철학을 뭐 공부하면 확률적 사고를 배울 수 있고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리학과 뇌과학을 배우면 내 편향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조금 미루고요. 2번은 무엇인가? 2번은 체력과 건강 관리였습니다. 자기 관리, 감정 조절, 집중력, 인내심 등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로마인들도 옛날에 sana mens in corpore sano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러닝, 헬스장, 하이킹, 자전거,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은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집중력 향상, 냉수로 샤워를 한다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수면 습관을 좀 바로잡게 한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내심, 마라톤, 단식 이런 게 인내심을 키워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 같은 걸 하면은 생각이 정리가 된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체력이 국력이죠. 그쵸? 저도 좀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별로 안 하고 있고 많이 처먹고 많이 처마시고 있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지않아 사나 맨싱 코어폴의 사노가 안 되겠네. 이거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강왕국 반성하고 있습니다. 3번 마음 챙김, 그게 그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또는 집중력 향상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한 거 맞기는 맞는데 근데 몸만 짱짱하면 또 안 되거든요. 마음 자체도 따로 케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냉정함, 집중력, 감정 절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감정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도 있고 시각화 훈련 얘기도 한 사람도 있고요. 또는 생각을 글로 정리하니까 많은 것이 정리가 되더라 이런 말도 하고요. 아침에 핸드폰 보지 말고 이제 그 산책 같은 거 좀 하고 감사 일기 쓰고 뉴스에 절대 즉각 반응 안 하고 호흡 훈련 같은 거 하는 거, 네, 이런 거 다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은 걱정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로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요 보통 투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일자리에서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개인적인 문제, 이혼이라든지 애가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심하면은 그때는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거의 무조건 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쉬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루틴 및 자기관리, 규칙적 생활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기본적으로 엑사이팅한 게 아니라 지루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최고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 아침에 목표를 세우거나 아침 루틴 만들어 놓기, 또는 밤에 다음날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일요일날 다음 주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 성기를 정기적으로 복귀하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장, 스크린, 핸드폰 등을 차단을 하고 에너지 회복을 하거나 깊은 생각을 하는 거 도움이 크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5번째, 전략적 사고 훈련. 여기서 드디어 체스가 나옵니다. 확률 계산, 패턴 인식, 감정 제어,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도 체스를 두는데 감정 제어가 잘 안 되고, 패턴 인식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투자도 결국은 전략 게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임하면서 투자를 연습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포커가 투자와 가장 유사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얼마를 베팅할까, 베팅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축소판이 포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빠른 의사결정, 멀티태스킹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참고로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스 방금 나왔어. 전략적 사고, 수일기, 사고력, 패턴 인식.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퍼즐, 스도쿠, 논리적, 체계적 사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을 알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스타크래프트 하면 제가 맨날 다크 템플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근무했을 때 그 사무실에 정말 논팽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제 그 논팽이가 정말 보이지 않거든요. 출근 퇴근 시간대만 살짝 보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다크 템플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크 템플러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가끔 디텍터를 해야지만 가끔 모습이 보이고 이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에 이제 다크 템플러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셨죠. 아마 그분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 Anyway, 자 6번째, 전략적 사고 훈련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6명이 대답을 하셨고요. 한국인들 아마 이게 1등일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근데 이제 X, 이제 서양인들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적절한 교류와 피드백이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트위터에서 혼자서 절대 못 만난 아이디어를 더 접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이제 고스트들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하수들한테 가르치면은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게 머리에 남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 모임, 이제 분위기나 시야 확장이 되고 야망 있는 사람들과 있으니까 나도 동기부여가 생긴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있었고, 근데 제 생각은요, 솔직히 투자는 혼자 하는 거고 남놈들의 생각 따위가 뭐 중요합니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투자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보통 소수가 맞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아이디어, 본인만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남들 만나봐서 뭐 하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번째, 장기적 사고, 몰입력, 관찰력, 연결 사고력, 즉흥적 대응 능력, 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음악하면서 몰입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또는 장기적 글쓰기로 아이디어를 얻는다, 또는 그림을 그리면서 관찰력, 인내심이 생긴다, 시장을 차분하게 볼 수가 있다, 사진 찍으면서 디테일이 민감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제가 요약을 하는데 요약 대신 그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어드바이스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평정심 유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평정심이 깨지잖아요. 그럼 투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실패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반대로 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내 마인드가 복잡하면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마인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잃잖아요. 일단 그때는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평정심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운동으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명상으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만의 루틴을 세워가지고 본인을 컴다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상대적으로 잘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닐 경우 이제 다른 이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당신만의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건강 관리. 아프거나 병 걸리면 평정심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하기 때문에 평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뭐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뛴다든지 이런 거는 도움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건강이라는 거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저는 건강 관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 생활,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투자에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규칙적으로 룰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생활도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고 룰화가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전략 게임 쪽은요, 저는 체스쟁이지만 포커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포커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커와 도박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커도 장기적으로 무조건 잘하는 놈이 돈을 다 따게 되어 있거든요. 트레이딩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습 삼아 포커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포커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독서와 학습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학습과 독서는 투자를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투자를 잘하려면 인문학을 알아야 되고 뭐 철학과 심리 이런 분들은 이제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요, 다 이제 투자에 대한 지식을 다 섭렵하고 고수가 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되게 웃기는 게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서 99%는 기본기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아니, 투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인문학 지식이 있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짝에 소용없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의 기본기를 다 쌓고 이제 고수가 된 후에는요, 뭐 철학, 심리, 역사 이런 거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기본기 먼저. 아니, 내가 바둑에서 고수가 되려면 일단 바둑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인문학 책과 소설이 아니고. 그렇지? 그게 맞지 않나요? 그죠? 근데 바둑이 정말 내가 구단이 됐어. 거의 뭐 세계 정상급을 바라보고 있어. 이제 이럴 때는 정말 뭐 역사책, 심리책 이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전문 서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보다는 인문학이 중요하지 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거의 다 지적 허영심 채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리고 음악 해가지고 투자에 뭔 도움이 돼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심리 쪽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타인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남한테만 관심이 있어.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타인과 인터랙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인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간 심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알아야지 나도 그 심리적인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투자 스터디 모임, 저 이런 거 솔직히 반대거든요. 왜냐면 투자는요, 혼자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딥 스터디 직접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 필요하면 우린 GPT가 있잖아. 뭐라 밖에다가 사람 만나. 어차피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옹기종기 하스끼리 만나봤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투자 스터디 모임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 섭렵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난 놈들은 어떻게 하는가, 참고 좀 해볼까, 이런 게 좋은데요. 하수들끼리 모여봤자 도움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를 할 때 저는 솔직히 투자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투자 공부를 안 하고 딴 걸로 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네,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어드바이스,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면은 여기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시고 여러분만에게 도움이 되는 그 방법을 꼭 찾아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